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자, 헛버거장문 안정적 10분 컷 한 3강 정도가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친국어 패스 그 커리큘럼 안에 헛버거장문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탑재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무료로 공개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에서 헛버거장문 안정적 10분 컷 강의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 받을 겸 이번 2026 6월이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그 2016 6월 헛버거 장문으로 한번 최근 트렌드를 어떻게 대비할까, 그런 얘기도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무료로 공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제 수강생에게도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 분들은 2016 6월, 9월 이제 그리고 작년 2025 수능까지도 어차피 곧 탑재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약간 좀 뭐 최근 기조를 조금 더 따라가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원래 제 기존 영상 있잖아요. 그 빨간 맨투맨 입은 영상, 그 영상을 봐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2026 6월 최근 기출을 다룬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헛버거 장문에 대해서 막막한 친구들이나 화장 런을 한 친구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좀 드릴 겁니다. 가이드를 드릴 건데, 일단 우리 요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헛벅과 장문의 안정적 10분 컷을 도모하려면 이런 태도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이것도 제 강의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얌체같이 푸셔야 됩니다. 그럼 화작에서는 정직하면 바보가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정직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나 문학은 어느 정도 지문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그 지문의 디자인을 파악한 다음에 요 문제는 여기서 따왔고 요 문제는 요걸 물어보는구나가 이제 지문이 완성되고 비로소 이제 문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화작은 아닙니다. 화작은 얌체처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저처럼 화작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가장 먼저 유튜브에 얘기를 했었죠. 읽으면서 푸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발췌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읽으면서 푼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화작은 특성상 지문의 전체를 관통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정말 오목조목 그 부분을 따져서 그 부분만 선지로 발췌시켜서 문제를 내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작은 다 읽고 풀면 안 돼요. 그럼 느립니다. 화작에서 막 20분 쓰고 15분 넘게 쓰고 하는 친구들 특징이 모두 다 그냥 다 읽고 풀어요. 정직하면 바보가 되는 곳이라고, 여기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푸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읽으면서 푸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얌체같이 푼다는 것 자체는요, 또 전체적인 풀이 순서 35번부터 45번이 그 헛버거 장문이잖아요. 그래서 35번부터 45번까지 쭉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운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냐, 일단 35, 37 화법 파트부터 먼저 푸십시오. 여기가 난도가 가장 낮고 이 화작을 들어갈 때 예열하기가 좋은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답이 빨리빨리 나와요. 그래서 35, 36, 37을 먼저 털고 그 다음에 38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38번에서 42번 세트는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굳이 가장 어려운 파트를 징검다리로 놓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35, 37 풀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쉬운 장문 파트 43에서 45번 파트를 가십시오. 그래서 43, 45에서 장문 파트까지 다 풀고 나면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 38번이죠. 그쵸? 38번에서 42번 파트를 가는 겁니다. 여기가 화작 결합 파트인데 이 파트는 난도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걸 먼저 빨리빨리 털어내고 35, 37, 43, 45를 먼저 털어내고 그 다음에 38, 41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얌체같이 풀렸죠? 화작에서 시간 로스가 너무 많아지면 어디서 우리 영향을 받죠? 독서 파트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독서 파트 뒤에 밀어놓고 풀죠? 그쵸? 독서 파트가 오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왕 어렵고 이왕 다 같이 틀릴 거는 그냥 뒤로 밀어놓고 푸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문학을 먼저 푸십시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화작 다음에 독서를 푼다고 친다면 독서에서 풀 시간이 없어져요.
독서 공부 기껏 해놨더니 시험장에선 풀 시간조차 없어진다고. 손도 못 대고 독서에서 와장창 나가는 이 불상사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얌체 같은 우리 미친 국어 화작러들은 화작이 만약에 어려워. 여러분 이번 6월 엄매처럼 화작도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딱 2024 수능 화작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수능날 화작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는 화작에서조차도 좀 판단을 유보하고 일단 넘어갈 문제를 먼저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장에서 좀 어려울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요 화작 파트 중에서 40번 문제랑 그다음에 45번 문제가 자료나 아니면 그 외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외부적인 보기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판단을 느려지게 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느려지게 하는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거기에 2분, 3분, 4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라리 요거는 일단 40번, 45번은 굉장히 요구되는 정보가 많을 확률이 높으니까 얘네는 여차하면 버릴 준비를 하도록 약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거 넘어가서 차라리 문학이나 독서나 그런 데서 더 많은 점수를 따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독서 지문 쪽에서 시간이 있었다면 풀 수 있는 2점짜리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번, 45번이 정말 지엽적으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40번, 45번은 여차하면 버릴 준비도 하십시오. 아니 풀리면 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 얌체처럼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시험은 얌체가 잘 봅니다. 이해되시죠? 시험은 얌체가 잘 봐요. 우리는 시험을 잘 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얌체처럼 버릴 문제도 어느 정도 가정하고 가는 이 행동, 이 약속이 좀 돼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먼저 우리 얌체같이 푼다라는 태도 및 행동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화법과 작문의 특성상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항상 목적성이 뚜렷해야 돼요. 화법의 목적 뭡니까? 청중들에게 본인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화법 발화를 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뭐를 소개하는 발표인지 어떤 청중에 대해서 말하는 화법인지 그런 파트별로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문 파트의 목적 뭡니까? 작문 쪽은 뭐예요? 그쵸? 본인이 글쓰기 목적이 뚜렷한 상태에서 특정 글을 쫙 써내려가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자료를 인용하기도 하고 그 인용된 자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까지도 물어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화법과 작문 쪽은요 모든 지문마다 목적성을 뚜렷하게 줘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쭉 읽어 내려가면은 내가 지금 뭐 읽고 있는 거지? 정보가 막 산발돼가지고 이거 머리가 막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안정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10분 컷을 도모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지문마다 목적성을 뚜렷하게 갖고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저 이번 요 영상에서 목적성을 어떻게 뚜렷하게 갖고 읽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목적성을 갖고 읽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요거는 다른 파트에서도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화작 쪽에서는 선지에서 승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요 지문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읽는 속도라는 건 그거는 타고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으면 그냥 텍스트를 소화하는 능력이 이미 커져 있어서 그냥 뭐 고3 때 아니면 재수할 때 국어에 대해서는 그냥 선생님 저는 지문 빨리 읽어도 정보가 다 들어와요. 그건 어렸을 때 훈련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만 책을 많이 읽었겠냐고 걔네가. 어렸을 때 이미 6, 7, 8, 9, 10년 동안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그런 애들은 그냥 빨리 읽어도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나머지 대다수들 어렸을 때 책 읽으라고 해도 독후감 쓰라고 해도 막 어디서 베껴오고 읽지도 않고 그냥 독후감 그냥 쓴 척만 하고 그런 과거를 우리 보냈잖아요. 누구의 업보입니까? 우리의 업보잖아요. 본인 업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읽는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없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게다가 연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연계 체감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줄인다? 문제, 즉 선지에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 선지까지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정답이 3번 같아.
그래서 3번 한 번만 더 확인하고 4, 5번은 안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승부를 몇 번 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 이렇게 하라고 안 합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하고요. 정말 확실한 거. 2점짜리인데 이거는 확실히 내가 틀린 게 지문에서도 확인 사살이 돼. 그 확인 사살이 되는 선지들은 빵 찍고 4, 5번을 안 볼 수 있는 그 용기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 용기는 사실 근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근거는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몇 문제 정도는 화작에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한두 문제 정도는 승부를 걸어봐야겠다. 뭐 손가락 걸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번 찍고 4, 5번 안 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한두 문제씩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건 근데 독서나 문학도 동일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화작을 정말 안정적으로 10분 컷 하고 싶으면 이런 승부를 보는 선지들이 하나, 두 개씩 늘어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화작은 깊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확인 사살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정말 눈으로 확인이 되는 정보들이 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지에서 승부를 보는 이런 행동도 여러분들 점점점 익숙해지고 연습을 해두십시오.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작에 대한 기본 태도와 행동들을 먼저 설명했고요. 저는 요 판서 지우고 이제 2026 6월 합법화작문 기출 해설하겠습니다. 이 영상, 이 유튜브로 보시는 친구들은 영상 상세 정보란 있죠? 상세 정보란에 제가 이 PDF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풀고 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 풀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한 12분 정도 드릴 테니까 12분에 맞춰서 한번 풀고 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일단 기본 실력으로 해봐. 일단 기본 실력으로 하고 제 해설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2분 재놓고 풀고 오십시오. 저는 판서 지우고 오겠습니다. 12분 시작! 자, 풀고 오셨죠? 12분이 좀 부족했을 겁니다. 일단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12분도 벅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화작을 잘 못하니까 이 영상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형강이나 제 인강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격투기를 배우면서 뭐를 깨달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쳐맞아 봐야 들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한창 스파링 중인데 스파링을 하는 이유는 맨날 샌드백만 치고 코치님이 미트 들고 퉁퉁 치는 거 있죠. 그 미트만 친다고 해서 절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의 감각과 그냥 혼자 할 때의 감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전에서 쳐맞아 봐야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구나가 딱 본인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화작 정도는 타임 어택을 항상 하셔야 되고 연습으로도 그래서 이 화작한테 쳐맞아 보고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곳에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승부를 봤어야 되고 여기서는 이런 정보를 캐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린 국어는 실전성을 겸비해두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실전 가서 쳐맞고 후회해봐야 내년에 재수생밖에 더 돼? 그죠?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35, 37 먼저 가자고 했죠? 35, 37 먼저 풀고 43, 45 풀고 38, 42 풀고 알겠죠? 또 바보같이 이거 그냥 또 정직하게 푼 사람 없죠? 내가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화작은 뭐가 뚜렷해야 된다? 목적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화법의 목적성과 작문의 목적성과 화작 결합의 목적성이 뚜렷해야 돼요. 자, 35, 37 1문단부터 뭐를 말해줍니까? 목적성을 말해줘요. 얘 뭐 하기로 얘기했어요? 사이테스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목적성을 뚜렷하게 갖고 가자라는 말 먼저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제가 원래 기존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거 뭡니까? 바로 지문 들어가요? 바로 지문 들어갑니까? 안 돼요. 얌체같이 푸셔야 됩니다. 얌체같이 풀자는 거는 이 35, 37 세트도 문제풀이 순서를 어느 정도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35번에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무조건 문단마다 털러 와야 됩니다. 왜? 계속 말하는 중이잖아요. 35, 37 굵은 글씨 다음은 학생의 주제 발표이다잖아요. 말하는 중이니까 말하기 방식은 말하는 중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5, 35번 같은 말하기 방식은 문단마다 털러 오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6번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러분 요것도 선지에 기역, 니은, 디귿이 타겟팅이 돼 있어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 각각 기역은 1문단에 있고요. 니은은 2문단에 있고요. 디귿은 3문단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 1문단 읽고 당연히 35번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36번에 기역 발문이 있는 선지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말할게. 36번 혹시 승부 본 사람 있어요? 1번 바로 빵 찍은 사람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은 다 읽고 36번 1, 2, 3, 4, 5 이렇게 정직하게 할 때 우리는 기억 발문 어차피 1문단에 타겟팅 됐으니까 1문단 읽고 36번에 1번이랑 1번만 요구하네요. 그쵸? 1번 36번에 1번 한번 가봐야지. 이러면서 읽으면서 풀면 우리 2, 3, 4, 5번 풀 시간이 줄어들죠. 판단의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36번의 정답은 1번이었는데 어차피 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7번 보세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고 학생들의 반응이니까 이거는 발표를 다 듣고 났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37번은 항상 마지막에 푼다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화작은 35, 36은 항상 읽으면서 푼다라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35랑 36은 ing야. 이 뜻 뭐겠어요? 읽으면서 푼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가볼게요. 1문단. 안녕하세요. 발표자 땡땡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동물의 날 행사 때 참여했던 설문조사 기억하세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자, 여러분 여기서 화장러들은 엄매러들보다 공부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뭔가를 더 배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N회독을 해보시면 화법과 작문은 너무 유사한 디자인으로 글이 쓰여진다는 것을 알 겁니다. 여기도 지금 뭐부터 물어봤죠? 지난번에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이 늘기 시작하는 때는 화작 기출을 계속 N해독을 해. 2번 돌리고 3번 돌리다 보면 외워져요. 뭐가 외워지냐? 지문의 디자인이 외워진다고. 화작은 보통 이런 디자인이고 작문은 보통 이런 디자인이고 화작 결합은 보통 이런 디자인이구나. 가 외워지니까 그 디자인이 외워지면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 이런 선지가 나왔었는데 라는 이 기억이 딱 발현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선지와의 친밀도가 올라가고 선지와의 친밀도가 올라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쉽게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에 이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냥 전체적인 문제풀이 시간도 줄어든다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번에 5번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35번에 5번. 청중의 기억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과 청중과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요런 거는 너무 단골 선지니까 화작을 N해독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단골 선지들이 친숙해질 거고 그 단골 선지들이 또 여러분 9월 수능에도 나올 거라고요. 나오면 우리는 친근하니까 쉽게 털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시죠? 화작은 N해독이 답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읽으세요. 일단 읽으세요.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청중의 반응을 살폈고요. 이건 당연히 발표니까, 그치? 기억하고 있군요. 동물 키우기 관련 설문이었죠. 기억 자료 제시하고 다음 문장이 여기를 보면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억 자료를 제시하고요. 무슨 얘기를 했죠? 동물 키우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기억 자료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 자료는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얌체처럼 뭐 생각해야 돼? 36번의 자료 1, 자료 2, 자료 3 중에 뭐랑 좀 연결이 되는 자료일까라는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가장 유력한 게 누구죠? 자료 1이죠. 아니 동물이 열대어, 도마뱀, 앵무새, 거북이 키우고 싶은 동물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기억 다음 문장이 동물 키우기니까 우리는 얌체처럼 36번 가서 36번의 기억 발문은 사실 이 자료 1을 얘기하는 거겠네 체크하고 다시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훨씬 빨라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키우는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이 생물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중 하나가 바로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으로 사이테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35, 37 세트 지문의 목적성은 뭡니까? 사이테스를 설명하려는 거네요. 뚜렷해야 돼요. 근데 사이테스를 얘기하기 전에 사이테스란 워딩이 나오기 전에 무책임한 행동이 생물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이테스는 뭐를 위한 겁니까? 생물종을
위한 개념이겠죠. 요 정도 목적성을 딱 세팅을 해두고 지문을 쭉 내려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1문단 끝났죠. 그러면 우리 일단 35 먼저 덤벼. 일단 35 먼저 덤벼. 35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번을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선제 순서대로 간다는 전제로 할게요. 35번에 1번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 여러분 이거는 혹시 모를까 봐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몰랐으면 써놔. 발음. 야, 이거는 내신에서도 하잖아. 억양. 그다음에 그 세기. 여기는 안 나왔죠.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의 내용 말고 말의 약간 형태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발음이나 억양이나 세기 등등이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더 극적인 효과를 내줄 수 있는 표현들이 준언어적 표현들입니다. 근데 항상 준언어적 표현은 화작에서 강조를 위한 도구로 쓰여졌어요.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번에 1번 있습니다.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것도 사실상 본인의 발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35번에 1번 여기서 제끼고 가고, 그 다음에 2번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반응 확인했죠. 저번에 했었던 조사 기억하세요라고. 그치? 그래서 35번에 2번 제끼고 35번에 3번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낯선 용어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두고. 아직 사이테스라는 건 나왔는데 사이테스 자체를 정의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직 몰라요. 이건 남기고. 4번 청중의 질문을 듣고. 아직 청중의 질문 없었죠. 넘겨. 5번 청중의 기억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과 청중과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도 설명했죠. 이것도 사실상 35번에 2번 선지와 5번 선지가 같은 근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5번에 5번 제끼고 우린 35번 3, 4만 남기고 어디 가야 돼? 다시 지문가? 36번 가야지. 기억 발문 봤잖아? 그쵸? 자, 36번에 무슨 선지 봐야 돼요? 1번 선지 봐야 되죠. 자, 볼게요. 1번. 자료 1을 학생들이 키우고 싶어하는 동물 중. 좋습니다. 우리 동물 키우고 싶어하는 이 설문조사가 사실상 나왔죠. 자료 1이. 그래서 자료에 대한 해석은 맞는데 사이테스 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기억에 제시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번에서 승부본 1번에서 죄송합니다. 저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36번에 1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바로 제낀 사람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제가 이 35번에 여기를 화작 전반을 문단마다 털라고 한 이유는요. 그 문단 안에서만 물어보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문단에서 자료가 제시됐죠. 그럼 그 자료는 어디서 유효한 거야? 1문단에서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6번에 1번에서 사이테스 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왜? 뭐도 안 나왔어 아직?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이테스의 개념 설명도 아직은 안 됐잖아요. 오늘 사이테스 말할 거다라고만 얘기해줬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1문단 그때 발표에서는 사이테스 종을 자료 1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36번에서 1번 선지는 거기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구나 하고 1번 땅 제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작은 문단별로 좀 구획이 돼 있다는 이 전제가 깔리고 그 구획이 돼 있다는 전제가 사실상 우리는 읽으면서 풀어야 될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제껴야 됩니다. 이런 게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도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해서 1번을 못 제끼는 거지 아직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알 수 없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작은 정말 얌체처럼 굴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보시죠. 그래서 2문단 가보겠습니다. 사이테스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데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2문단에서 이제 사이테스 정의가 드디어 나옵니다.
국제 협약이고 야생동 멸종 위기 종을 좀 보호하자 그런 이제 이 협약 같은데요. 좀 더 읽어보시죠. 불법 거래 과도한 국제 거래로 네네 여기죠. 불법 거래 과도한 국제 거래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제정된 목적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니은 발문 제시 자료 제시됐죠. 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이 자료를이죠. 그럼 여기도 아까처럼 기억 제시되자마자 붙여 읽었죠. 그럼 이번에도 니은 제시되자마자 붙여 읽을 준비하시죠. 그 다음에 우린 니은도 나오니까 36번에 모두 3번 선지도 준비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가볼까요? 자, 니은 자료 제시.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이테스 회원국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니은은 회원국 분포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36번의 자료 1, 2, 3 중에서 회원국 자료 분포를 딱 나타내는 거 뭐 같아요? 딱 봐도 자료 2죠? 매치하면서 니은은 자료 2야. 매치하면서 읽으면서 푼다. 얌체처럼.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단 끝났죠. 그러면 또 털러 가는 거야. 자, 35번에 3번 선지, 4번 선지 나왔죠. 3번 먼저.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낯선 용어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죠. 사이테스에 대한 정의했죠. 그러면 이 문단에서 우리는 35번에 3번 빵 제껴지니까 남아서 4번 보지도 않고 찍고 가야 된다고. 이래야 시간이 남는다고요. 우리가 선지에 대한 판단의 수를 줄이는 순간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 35번에 4번이 남아서 정답으로 찍혀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35번은 풀었고 이제 36번 가야죠. 자료 2와 니은 발문이 매칭된 선지 누굽니까? 일단은 3번 있네요. 3번 가볼게요. 자료 2는 사이테스 종이 세계적으로 사이테스 종의 분포야? 회원국의 분포야? 회원국의 분포죠. 자료를 잘못 해석했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6번에 2번도 여기서 이 자료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로 36번에 3번이죠. 36번에 3번도 제끼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풀 수 있는 거 있나요? 없죠? 바로 질문 복귀. 질문 복귀 가볼게요. 3문단. 사이테스는 생물종을 멸종위기의 위험 정도에 따라 부속서 1, 2, 3에 구분하여 등재하며 뭐 레벨이 있나 봐요. 뭐 제일 위험한 애는 몇, 제일 뭐 그나마 좀 안전한 애는 몇, 뭐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여기에 등재된 생물종을 통상 사이테스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3문단은 우리 또 목적에 부합하는 독해합시다. 사이테스 정의가 내려졌으니까 뭐도 얘기하는 거죠? 이 등급, 이 부속서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이해되시죠? 문단마다 뭐 얘기하고 있는지도 뚜렷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디귿 발음은 자료 제시되네요. 또 36번 인지하고 가볼게. 여기를 보면 사이테스 부속서 1, 2, 3에 등재되어 있는 종의 수와 각각의 사이테스 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디귿 자료가 나왔는데 디귿 자료에 대해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지금 종의 수, 종의 수 플러스 비율이죠. 그쵸? 요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수와 비율을 말해주는 자료인 것 같고, 자, 계속 환경부에 따르면 사이테스 부속서 1에는 호랑이 표범 등이 등재되어 있으며, 여러분 이거 위험 정도 이게 멸종 위험 정도가 아니라 이 살인 위험.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건 좀 위험한데 얘네는. 여러분 근데 그 치타가 엄청 약하다며. 치타는 뭐 마사의 종을 그냥 주먹으로 때려 잡는다면서요? 치타가 빠르기만 하지 이게 전투력이 되게 약하다고 제가 다큐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허엽네요 치타. 죄송합니다. 자,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국제거래가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납득을 시켜보세요. 본인 스스로를. 불법 거래는 불법이야. 근데 학술 연구용으로 허용이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실제로 왜냐면 호랑이 종을 뭐 번식을 시켜야 되거나 호랑이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멸종 위기 종인 호랑이를 보호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연구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되나 보다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 부속서 2와 3에는 상업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나. 그러면 여러분
1이 가장 멸종 위험이 높은 거야? 3이 가장 멸종 위험이 높은 거야? 1이 가장 높은 거겠죠. 숫자가 작을수록 멸종 위험도가 올라가는구나도 우리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상업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나 무분별하게 거래될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이테스의 재정 목적을 고려할 때 생물종을 키우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이 발표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산무단은 확실히 사이테스의 부속서, 즉 등급을 말해주는 거였고요. 이제 36번 생각하세요. 36번 확실히 자료 3이랑 딱 매칭이 되죠. 부속서 1, 2, 3고 종수도 있고 비율도 있어요. 자, 가볼게요. 일단 선지 그럼 뭐 봐야 됩니까? 디귿과 자료 3이 매칭된 거 봐야 되죠. 누구밖에 없어요? 4, 5번 두 개나 있네요. 그럼 나 4번 먼저 갈게. 4번 먼저 갈게요. 4번. 자료 3은 멸종위기 위험도에 따라 구분한 사이테스 종의 수를 보여주는 자료 디귿에 제시했다. 틀린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서 이제 36번에 4번 빵 찍고 5번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눈으로 봐도 틀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본인이 불안하다고 해서 또 뭐 나머지 선지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절대로 여러분 화작에서 시간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읽는 속도엔 한계가 있다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36번에 4번 빵 찍고 우리는 보지 않은 선지 몇 개죠? 2번, 5번이죠. 36번에서 2번 선지, 5번 선지를 안 보는 실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빵 찍고 우린 벌써 다 읽지도 않았는데 35, 36번을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속도가 좀 나도 된다고. 이제 속도가 나도 돼. 왜? 37번은 어차피 학생 1, 2, 3의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남은 문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담감이 줄어들고요. 여기서부터 가속이 붙는 겁니다. 독해. 이해되시죠? 이러면서 또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괜찮죠? 자, 가보겠습니다. 4문단. 그럼에도 생물종을 키우게 된다면 사이테스와 관련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4문단. 아이고. 판서할 자리가 딱히 없는데 여기다가 일단 여러분 4문단 살짝 써놓을게요. 4문단은 절차네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거 제 스튜디오거든요. 이거 학원도 아니에요. 제 스튜디오인데 항상 제가 이제 강의를 딱 찍어야겠다 할 때 찍어서 PD님 시간을 맞춰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PD님이 제 시간에 못 맞추는 거예요. PD님도 딴 일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거 카메라 고정해놓고 찍는 거라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칠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계속 가보시죠. 절차에 관련한 얘기인데 자, 가보겠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해 보이지 않아요. 얘네 청중 그냥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가볼게요. 혼자만 신난 느낌인데 자, 궁금하시죠? 먼저 사이테스 누리집에서 해당 생물종이 사이테스 종인지 알아봅니다. 사이테스 종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한 후 키워야 하며 나중에 그 생물이 죽었을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남은 문제 37번 하나니까 5문단 바로 가. 자, 좀 번거롭죠? 절차가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생물종 보호에 동참하는 일임을 기억해 주세요. 약간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꼭 있죠? 곤충 변태, 동물 변태. 막 초등학교 때 막 곤충 도감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막 사슴벌레 개 지린다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이 사이테스에 관심이 없는데 혼자만 막 죄송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리얼 발문 제시, 자료 제시. 이거는 이제 안 읽어도 되죠. 이런 거야. 판단이 줄어든다고. 읽으면서 풀면. 알겠죠? 자, 여기 앞선 설명 결과를 다시 보면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동물이 다양한데요. 이러한 관심이 특정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생명을 키우는 일 자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37번 바로 갑니다. 37번에 여러분 이거 또 학생 1, 학생 2, 학생 3 쭉 읽고 선지 가지 말고 바보같이 학생 1 읽고 1번 선지 가는 거야. 학생 2 읽고 2번 선지 가는 거야. 알겠죠? 영리하게 얌체같이 하세요. 자, 37번에 보기 학생 1 먼저. 발표를 듣고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 식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건 야생 동식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생 동식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선인장도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지 찾아봐야겠어. 이건 좀 호들갑이긴 한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선지. 학생 1은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고 추가적인 정보 뭐예요? 나의 선인장이 사이테스 종인지. 37번의 정답 몇 번이죠? 적절한 걸로? 1번이죠. 그래서 37번에 1번 빵 찍고
가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이 승부를 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이거 진짜 제가 뻥 안 치고 35, 37은 정말 3분 컷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분보다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 보이는 거지, 강의니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읽을 때는 이건 정말 3분 이내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승부를 보는 이 태도가 장착이 됐을 때.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물론 37번에 학생 1에 식물이란 워딩이 이거 조금 맞나? 싶어서 확인을 하러 갈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하러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애초에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 식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사이테스 정의 쪽이어야 하죠. 이런 거야. 내가 그래서 문단마다 뭐를 얘기하는지 명확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실력이에요. 이 문단에서 사이테스 정의를 물어봤으니까 이 문단을 한번 가볼까? 눈 한 번만 싹 굴리고 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문단에 나오잖아요. 이 문단에 사이테스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에라고 얘기 나오니까 이거 하나 옮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에요. 그래서 문단마다 목적에 부합하는 독해를 하면서 문단마다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명확해야 돼요. 알겠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37번에 1번 빵 찍고 다 버리고 이제 우리 어디 가요? 38번 가요? 그쵸, 43번 갑니다. 43번 가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43번 장문 파트입니다. 장문도 목적이 뚜렷한 장문을 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초반에 어떤 목적의 글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목적에 붙이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또 지문 먼저 들어가요? 지문 먼저 그냥 확 들어가? 아니죠? 우리 문제 스캔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문제 스캔을 좀 해봅시다. 43번 먼저. 다음은 초고를 쓰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의 일부인데 기역, 미음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 말했던 이 35번 내가 여기 안 적어놨네. 어쨌든 여기 35번 기억나시죠? 말하기 방식. 항상 화법의 첫 문제와 장문의 첫 문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문단마다 털면서 간다는 그 성격이 굉장히 유사해요. 이것도 장문 중에 그 계획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니 장문 지문에서 43, 45의 지문에서 문단마다 또 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문단마다 확인하면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알겠죠? 다 읽고 43번 오면은 여러분 어차피 그 기억이 휘발돼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왔다 갔다가 너무 많아진다고. 그럼 진짜 20분 걸리는 거예요, 화작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43번도 ing입니다. 제가 써놓을게요. 여기 써놨죠? 아까 35번도 ing라고. 43번도 웬만하면 ing 문제고요. 읽으면서 푼다. 그 다음에 44번. 초고, 이게 보기에 보시면 초고 3, 4문단에 제시된 미식관광의 효과. 자, 그러면 44번은 어디서 돌아와야 될지를 줬어요. 어디서 돌아와야 될지를 줬습니다. 일단은 3, 4문단 읽고 나서 44번 보기를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 좋은 시도입니다. 괜찮죠? 왜냐면 3, 4문단에 나온 미식관광의 효과가 어쨌든 나와야 되니까 그 3, 4문단에 나오는 효과를, 제시된 효과를 선지에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44번은 여러분도 지문에다가 뭐 4문단 아래다가 44번 이렇게 써놓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44번은 어디서 오라는 표시를 줬어요, 교수님들이. 자, 그 다음에 45번.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인데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시면 전문가 인터뷰, 니은 연구보고서, 디귿 신문기사가 있는데 지금 읽어서는 이거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도움이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선지를 보셔야 돼요. 45번은 항상 선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45번 1번 선지 몇 문단에서 보강한다라고 끝에 써 있어요? 5문단에서 보강한다. 2번은 3문단, 3번은 4문단, 4번은 2문단, 5번은 1문단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문 읽었어? 1문단 읽었어? 그럼 몇 번 와야 돼? 45번에 5번 판단하러 트라이 해야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45번은 어디에 있다? 선지의 몇 문단에서 오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45번도 특정 타겟, 특정해서 와야 될 선지들이 있어요. 각 문단에서. 알겠죠? 그래서 43번이 그냥 읽으면서 각 문단마다 보면서 가는 거고요. 44번과 45번은 특정 문단에서 트라이 하셔야 됩니다. 특정 문단 써놓을게요. 좋습니다. 자,
가보시죠. 그럼 읽어볼게요. 또 목적성 뚜렷하게 해서 읽어보세요. 무슨 장문인지. 자, 장문 상황. 음식문화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사회현상인 미식관광에 대해 알리는 글. 아, 목적성 나왔네요. 미식관광. 그러니까 요거는 또 자신의 진로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 글에 자신의 진로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챙겨놓죠. 그렇죠. 왜냐면 장문자의 진로와 연결지어서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제2의 백종, 지금 이거 몇 년 뒤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백종원 선생님께서 네, 많은 논란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2의 백종원이라고 하면은 좀 이 친구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자, 가보겠습니다. 초고 가보시죠. 여행 경험의 증가와 여행 관련 방송들의 영향으로 관광객들의 요구가 다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식 관광이니까 백종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약간 백종원 플러스 빠더너스를 그 빠니보틀? 약간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자, 가볼게요. 다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여러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수요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미식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자, 여러분. 미식 관광뿐만 아니라 일문단에서는 무슨 단어가 좀 진하게 튀었으면 좋았을까요? 좀 진하게 읽혔으면 좋았을까요? 관광정책의 새로운 흐름. 이 학생은, 이 작문자는, 정책. 미식관광을 관광정책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여기 일문단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적성이 잡혔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미식관광이 맞는데 그것을 관광정책과 결부시켜서 바라보려고 하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부터 지금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문단 읽었으니까 일단 뭐 먼저? ING 먼저. 일단 43번 문제 먼저 가봅시다. 43번의 기업부터 보세요. 관광객들의 요구가 다변화하는데 영향을 준 배경을 제시했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가 뭐였죠? 미식관광. 이었죠. 관광만 하지 않는다. 이제 미식관광이 떠오른다. 그래서 관광 정책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문단에서는 43번에 1번 제껴지고요. 읽으면서 풀어야 돼. 자, 털렸으면 니은 한번 가보는 거야. 관련된 용어의 의미 차이. 용어의 의미 차이 자체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요. 지금 초고가 계획에 반영된 거잖아요. 미안해. 초고가 계획이고, 죄송합니다. 계획이 초고에 반영된다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초고라는 것은 한 5문단 정도 있죠. 문단이 각각 한 3, 4문단 이상은 있단 말이죠. 글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팁 드릴 건데 문단마다 좀 산발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죠? 문단마다 좀 산발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선지 하나 털었어. 지금 털었어. 하나 털어서 43번은 이렇게 가는 거야. 1번 털었는데 일단 털렸어. 그러면 다음 선지 판단해보고 막히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이해되시죠? 왜냐면 한 문단 읽고 선지가 2개씩 털릴 때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털고 다음 선지 갔는데 안 털려? 그럼 지문 복귀야. 알겠죠? 이런 약속이 얌체처럼 돼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야 시간을 진짜 꽉꽉 줄일 수 있어요. 자, 지문 복귀. 죄송합니다. 지문 복귀하면 안 되죠? 못 풀어야 돼. 45번 한번 가야죠. 그죠? 45번.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미식관광이 떠오르고 있고 그걸 관광정책으로 바라보겠다는 글이었는데 45번에 5번 선지를 한번 트라이 해봐야 된다고. 자, 45번에 5번.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래요. 자, 보겠습니다. 45번에 니은 연구보고서. 프랑스의 세모 씨가 주도하여 개발한 부합합니다. 일단은 세모 씨가 주도했다고 하니까 관광정책의 얘기에 부합해요. 좋습니다. 그렇죠? 자, 주도하여 개발한 올리브 미식 프로그램은 올리브를 주제로 하여 개발된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 품종별 특성, 향미를 분석하는 방법 및 지역의 올리브 생산 역사까지 배울 수 있어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맛있겠는데요? 제가 알리올리오 진짜 좋아하는데 추베르. 자, 2022년에는 관광객들의 해당 지역 방문 동기로 이전까지 늘 1위를 지켰던 지역 자연관광 감상을 제치고 미식 프로그램 참여가 1위로 꼽혔다. 그렇죠? 프랑스 가면은 사실 뭐 자연경관이나 이제 박물관도 많이 가는데 미식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위 할 만하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 연구 보고서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어느 정도 일문단에 부합하는 연구 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 디귿 신문기에서 볼까요? 최근 몇 년간 땡땡시 지역 대표 미식식당 이게 마름모는 자, 땡땡시 여행지 중 방문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식당이 지금 관광객 수 1위래요. 땡땡시의 당일 여행을 오는 사람 중 99.2%가 요 식당이 방문이 여행 동기라고 응답했고, 요 식당을 방문한 관광객들로 땡땡시의 지역 상권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 이거 약간 백종원 선생님이 좀 떠오르는 네. 자, 활기가 돋았어요, 지금. 자, 신났어요, 지금 상인들은. 오른쪽 그래프는 해당 식당의 매출액과 땡땡시 관광 총소비액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확실히 2023년까지 쭉 이 기울기가 양의 값을 띄고 있죠. 그렇죠. 계속 상승 중인데. 자, 그래서 얘도 미식 관광이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라고 말하기에 괜찮아요.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5번 선지 가볼까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 동기의 순위 변화와 여행 중 방문 장소의 순위를 음식 관련 특별한 경험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를 보여준 내용으로 일문단을 구체화한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면 지역 방문 동기의 순위 변화는 이거 니은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세모 씨가 주도해서 올리브 상품을 결합한 이 관광 정책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여행 중 방문 장소 순위는 디귿 신문 기사의 그 식당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45번을 풀었잖아요. 아이고. 1문단에서 45번에 5번 선지를 제꼈잖아요. 근데 45번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거는 자료 매칭이 돼야 됩니다. 지문의 내용과 이 보기 박스에 있는 자료들이 매칭이 돼야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매칭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료 해석을 잘못해서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보통 나오거든요. 45번이. 그래서 N해독하라는 거예요. N해독하면 정답인 이유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전 기출에서도 자료 해석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답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그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풀었던 그 기출의 정답의 근거를 통해서 다른 기출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출 푸는 이유인데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45번에 일단은 5번 제끼고 가봅시다. 자, 이 문단 가볼게요. 배고픈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아까 그 어떤 관광객들이 식당을 가장 많이 방문한다 할 때 그런 거 있죠. 현지인 특 왜 가는지 모름. 저길 왜 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본인 동네에 막 웨이팅 생긴 식당이 있는데 저기 맛집 아닌 약간 갸우뚱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가 동네가 그 국립중앙박물관 알아요? 이 이촌역에 있는 게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죠, 거기가. 그래서 그 박물관이 있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 본가 동네에. 근데 그래서 이 방문객들이 그 동네 온 김에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이제 식당도 함께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항상 웨이팅이 생긴데 보면은 저길 왜 가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진짜 그러고 싶었어. 저 혹시 국립중앙박물관 오셨죠? 그래서 이 서 있는 사람이 예. 내가 왜 오셨어요? 왜 여기 가세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 진짜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떤 블로거가 그 맛집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놨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엔 그 바이럴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어쨌든 맛있으면 됐는데 저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 문단. 미식 관광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 관광에서 더 나아간 개념으로. 자. 지금 미식 관광에 대한 개념을 더 명료하게 써주고 있어. 더 구체적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계속 문단마다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어떤 글을 써주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나아간 개념으로 지역 음식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즉, 미식 관광은 방문객들이 음식을 통해 그 지역의 맛을 즐기고 역사적, 문화적 지식까지 함께 얻게 함으로써 지역과 연결되는 총체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미식 관광의 개념 자체를 이 지역의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뭐 역사적, 문화적 지식까지 함께 얻음으로써 총체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음식의 고유 음식뿐만 아니라 그 문화까지 체험하는 그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는 게 미식관광이다라고 개념을 구체화해 줬습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43번 가야지. 43번 가야죠. 자, 43번에 아까 니은 튕겼죠, 우리? 니은 볼게요. 관련된 용어와의 의미 차이를 드러내며 미식관광의 개념을 설명하겠어. 자, 지금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해 볼 만하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죠? 음식관광에서 더 나아간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니은 발문에서 관련된 용어의 의미 차이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습니까? 드러냈죠. 음식관광뿐만 아니라 음식관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식관광은 지역의 고유성까지 내포한다면서요.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이건 차이를 보여준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43번에 2번 제끼고 갑니다. 이 문단에서. 괜찮죠? 자, 내가 아까 말했죠? 제껴졌으면 아랫선지 하나 더 봐. 볼게요. 디귿. 지역 식문화의 현상황 나왔어요? 현상황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건 튕긴 거야. 딴 데 가시고, 자, 어디 가야 돼? 지문가? 45번 가야죠. 45번에 이 문단 요구하는 선지 4번 가야지.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 활용하며, 그럼 기역만 읽을게요. 아까 니은 읽었으니까. 자, 기역. 전문가 인터뷰.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은 관광정책들이 지역 내 맛집 홍보에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관광 정책에서 더 나아간 미식관광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요리에 대한 소양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 환경 관련 지식까지 갖춘 음식문화 해설사를 양성하고 이처가는 향토 음식이나 식재료를 발굴하거나 지역 특산물이나 향토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지역의 지역의 고유성. 괜찮아요. 올만해요. 좋습니다. 특색을 깊이 있게 체험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기역 전문가 인터뷰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나오는가라는 물음표가 뜨면 또 이거 잊어먹은 거예요. 1문단에서 분명히 이 글의 목적성은 뭐였죠? 미식관광을 관광정책으로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 글 자체에 기역 전문가 인터뷰가 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글의 혹은 화법의 이 목적성을 잊으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올만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까 니은 연구보고서 그 프랑스 세모세모 씨가 주도했으니까 얘도 관광정책의 한 일환으로 보기로 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는 올리브 미식관광? 그것도 니은도 올만해요. 자, 가봅시다. 4번 선지죠. 4번 기역과 니은을 활용하여 미식관광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과 좋습니다. 좋아요. 관련 정책의 성공 사례. 그러면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은 기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음식문화 해설사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특산품도 활용하자 그랬고, 그다음에 또 관련 정책의 성공 사례는 올리브, 니은, 연구 보고서라고 하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료가 매칭이 돼요.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식관광이 관광객에게 총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이 문단을 추가할 수 있겠지요. 좋습니다. 45번에 몇 번 선지였죠? 4번 선지네요. 네. 올만합니다. 제꼈고, 자, 그럼 다시 3문단 복귀. 미식관광은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3문단은 이제 미식관광의 개념을 구체화해 줬으니까 여기서는 효과를 얘기를 해주네요. 문단마다 뚜렷해야 된다고. 뭐 말하는지가. 자, 가볼게요. 자, 지역 식문화는 전통조리법, 향토 재료를 활용한 음식,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미식 식당 등으로 대표된다. 제가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가슴이 아픈 일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까 또 본가 얘기 나왔으니까 본가 동네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대찌개집이 있었어요. 일미 부대찌개라고, 이촌 일미 부대찌개라고. 거기는 제가 진짜 뻥 안 치고 8살 때부터 갔어요. 8살 때부터 가가지고, 제가 지금은 독립했거든요. 한남동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가 않아, 본가 동네랑 제가 사는 곳이. 그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갔어요. 제가 독립하고 나서도. 그래서 그냥 동네 본가 갈 겸, 엄마 아빠 보러 갈 겸 그냥 그 부대찌개집도 항상 매번 종종 갔는데, 갑자기 언제는 한 번은 거길 지나가다가 그 가게에 무슨 A4 용지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서 잠깐 차 세우고 가서 봤더니
지금까지 일미 부대찌개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기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중에 내가 만약에 유명해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맛집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인터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뭐 예를 들어 유퀴즈 같은 데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나가서 그럼 저는 이촌의 일미 부대찌개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말해야지라는 계획을 야무진 계획을 세워놓기까지 했는데 폐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안에 보니까 그 컴컴한 가게 안에 사장님이 계셨어요. 뭐 정리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문 열고 사장님 나 알아. 워낙 오래 갔으니까 사장님 이제 그만두세요 했더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왜냐면 되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하시던 곳이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젠 못하겠다고 해서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를 하나 잃은 느낌? 그 맛집 하나를 잃은 게? 그래서 그 폐업하시기 전에 레시피를 알아내셔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라도 해먹으려고. 그래서 어쨌든 정말 막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거 지역의 고유 미식 식당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가볼게요. 어디죠? 나 어디까지 읽었지? 자, 미식시장으로 대표된다. 3문단의 세 번째 줄 읽었고 네 번째 줄 갈게요.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통해 지역의 맛을 보존하고 계속 정책 얘기 나오고 있죠. 목적성에 부합하는 독해하셔야 됩니다. 자, 정책을 통해 지역의 맛을 보존하고 개량하여 지역의 식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킨 데 미식 관광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역 간 음식들이 유사해지고 토종 식재료가 사라져 가고 있는 지금 미식 관광에 갖는 의미는 더 크다. 그래서 이 효과의 중요성까지 의미가 크다. 지금 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프랑스와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은 지역 식문화 보존의 수단으로 미식 관광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거는 또 여러분 예상이 벌써 가죠. 이미 45번의 보기 박스를 차례대로 읽으면서 가니까 니은 연구 보고서가 또 3문단에서 나올 수 있죠. 프랑스 올리브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상이 간다고 한 박자 앞서 가야죠. 그래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끌려가면은 절대로 시간이 줄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을 도입한 지역들이 있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3문단 읽었으니까 우리 또 43번 먼저 읽으면서 풀기. 43번에 디귿 가볼까요? 지역 식문화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미식관광이 갖는 뭡니까?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제끼고요. 제꼈으니까 한 번 더 시도해보라고 일단은. 자, 리을.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미식관광을 활용하고 있는 곳들을 언급해야겠다. 어디 나왔습니까? 일본과 프랑스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3문단에서 43번에 3, 4번이 털리기 때문에 나머지 5번 선지 봅니까? 안 봅니까? 보면 안 된다고. 판단을 줄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3번에 5번 선지 남아서 빵 찍고 승부 보고 우리는 45번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고민될 수 있어요. 5번 보고 싶은데? 확인사살 하고 싶은데? 일단 하세요, 처음에는. 근데 언젠가는 확인사살 하지도 않고 5번 선지를 안 보고 빵 찍어야 될 날이 올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시간을 더 줄이지 못해요. 아무리 지문을 빨리 읽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지문 빨리 읽으면 정확도만 더 낮아져요. 점수만 더 낮아져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45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이 집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문단과 4문단을 읽었으면 44번도 가야 된다는 거. 자, 어쨌든 45번 가봅시다. 우리 3문단을 요구하는 선지 가볼까요? 몇 번이니? 2번 선지네요. 가볼게요. 디귿을 활용하여 지역 대표 미식 식당의 관광객들의 여행 기간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자, 여러분 이겁니다. 요런 거예요. 디귿 신문 기사에서 강조했던 건 뭡니까? 매년 그 식당에 대한 이 방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관광지에서의 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선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지에서 뭐라 그랬어? 기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 사람들이 그 식당 때문에 오래 머물겠어요? 라는 자료인가요? 디귿이? 아닙니다. 그냥 많이 방문한 거고 오래 머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라고 하는 해석은 어디에도 할 수가 없어요. 디귿 요 자료에 있는 거 보면은. 이해돼서? 정답 몇 번이에요? 45번에 2번입니다. 이것도 승부 봤어야 된다고. 승부 봐야 된다고. 이해돼요? 2번 빵 찍고 이건 눈알 굴리면 되잖아요. 이
기간 갖고 얘기한 게 전혀 없어요. 디귿에. 그래서 여러분 45번에 2번 옆에 써놓으세요. 자료 해석 오류 써놔. 자료 해석 오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45번은요. 매칭이 잘못된 건 자료 매칭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정답처럼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선제 해석. 그래서 자료 해석 오류나 자료 매칭 오류 이 두 가지를 의심하면서 가야 빨리빨리 털리고 빨리 정답이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45번에 2번 빵 찍고 나머지 보면 안 돼. 1번, 3번 보면 안 돼. 봐봐. 이제 여러분 4문단 읽으러 가야 되죠. 근데 문제 뭐만 남아? 44번만 남지. 이런 거라고. 또 아까 화법처럼 뭐가 붙겠어요? 뭐가 붙겠어요? 그쵸? 가속이 붙겠죠? 그치? 가속이 붙을 거야. 이제는 정말 부담감 없이 읽을 수 있다고요. 가볼게요. 4문단.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미식 관광의 효과가 크다. 네. 4문단. 아이고, 여러분 요거는 그냥 좀 이따 제가 지우고 새 판서로 해야겠네요. 4문단. 4문단의 얘기는 지금 미식 관광의 효과가 크다. 지역 경제 측면. 그래서 3문단은 미식관광 자체의 효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효과가 크고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경제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식재료의 생육 환경은 맛과 직결되므로 지역에서 나고 자란 특산물이나 원재료는 지역 음식의 핵심 요소이다. 그렇죠. 왜 우리는 지역마다 이 특산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겠는데? 제가 횡성 한우를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횡성 한우 솔직히 조금 무시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횡성 말고도 좋은 한우 원산지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그 횡성 한우집 정말 비싼 집을 갔어요. 횡성 쪽 가면은 한우집이 다 싸요. 거기가 이제 여러분도 알죠? 이 유통 과정이 단축되다 보면은 싸지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유독 비싼 집을 갔어요. 정말 유명하대. 그래서 나는 한우가 거기서 가서 딱 구워서 먹었는데 진짜 바로 발박수 팍팍팍팍 이렇게 이 책상 아래로 바로 발박수. 그래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녹았어.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가볼게요. 뭐 읽다가 여기까지 무슨 한우 얘기 나왔죠? 자, 가볼게요. 4문단. 이 때문에 세 번째 줄, 미식 식당들의 식재료 구매는 지역 내 농가와의 직접 연결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식당은 그 지역의 농가와 거래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 통해 지역 농가들은 유통비용 절감과 안정적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네, 좋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직접 연결을 하게 된다면 그쵸? 농가는 유통비용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좋습니다. 안정적 이윤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정적 이윤. 자, 미식식당은 지역의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한 좋은 음식으로 미식관광계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좋습니다. 미식식당은 좋은 식재료. 식당은 좋은 식재료라고 그랬나요? 좋은 음식으로, 그쵸? 식재료를 활용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식재료로 맛을 더 감칠맛 나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관광객도 많이 유치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확실히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이득적인,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미식 체험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식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문단과 4문단에서 44번에서 요구한 그 미식 관광의 각 효과를 뽑아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이 각 문단의 첫 문장 내지 두 번째 문장을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오는 게 좋아요. 3문단의 첫 문장 봐봐. 미식관광은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 3문단은 더 구체적으로 무슨 효과입니까? 식문화죠. 식문화. 그치, 식문화. 이 식문화가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 겁니까? 이 지역 고유성. 2문단의 지역 고유성을 3문단에서 식문화로 구체화해 준 것뿐이에요. 다음 4문단은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요소잖아요. 그래서 3문단에서 뽑아내야 될 거는 식문화고 4문단에서는 경제입니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 먼저 정해두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보기의 두 번째, 미식관광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낼 것.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 해볼게요. 자, 44번 일단 정답 먼저.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일단은 식문화 얘기 나왔고 경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여하는 방안, 미식관광. 긍정적 관점, 미식관광이 이것들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일단 4번인데 나머지를 한번 고쳐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44번 같은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1번부터 쭈르륵 내려가다가 답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1번부터 판단한 게 맞습니다. 자, 가볼게요.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1번 미식관광 지역의 특색을 음식으로 결정. 뭐야? 경제 얘기도 안 나와, 식문화 얘기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1번 제껴요. 2번 미식관광의 지역의 문화와 경제. 자, 문화라고만 얘기하기엔 애매합니다. 그래서 2번 선지를 세모 쳐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좀 약해요, 2번은. 자, 3번. 미식관광 지역의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 뭐가 빠졌어요, 얘는? 경제가 빠졌죠. 안 돼, 3번 칠게요. 4번 정답이었고, 5번. 지역 농가의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는 방안, 미식관광. 이거는 경제적 측면만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요구되고 다 이제 만족하는 게 정답 4번 선지라는 거. 요거 찍고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올해 6월이었죠. 5문단 안 읽었어도 됐어. 지문을 다 안 읽어도 풀리게끔 만든 세팅이 화작이라고요. 여긴 그래서 내가 말했죠. 얌체처럼 풀어야 안정적으로 10분 컷을 도모할 수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내가 항상 말하죠. 엄매는 취향 차이더라도 화작은 그냥 나라고. 알겠죠? 좋습니다. 저는 요거 판서 좀 지우고 38, 40이 남았으니까 판서 좀 지우고 오겠습니다. 바로 연결될 거예요, 영상이. 자, 38, 42 마지막 세트 가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35, 37 화법 풀고 그 다음에 43, 45 단독 장문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합, 복합인 38, 42를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훨씬 흐름에 있어서 조금 더 윤활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난도별로 푸는 게 이해되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38, 42는 특히 이 문제 번호 세트 써져 있는 그 굵은 글씨 보이죠? 38에서 42 가는 시사비평 동아리에 지원하기 위한 학생이 작성한 비평문이고 이거 꼭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은근히 굵은 글씨를 안 읽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그거 위험해요.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굵은 글씨 대괄호가 써져 있는 이 굵은 글씨에서 가는 장문이고 나는 화법이다. 뭐 혹은 가는 화법이고 나는 장문이다. 이런 성격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성격을 주면서 이 글이 뭐에 대한 것이냐까지도 줍니다. 그래서 가는 다시 한번 볼게요. 시사비평 동아리에 지원하기 위한 학생이 작성한 비평문이에요. 비평 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이제 비평문을 쓴 거겠죠? 비평문을 쓸 줄 알아야 뭐 동아리를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를 바탕으로 실시된 면접이죠. 그러면 이 비평문에 대해서 묻는 면접일 확률이 높아지죠. 요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이 세팅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문제 스캔 좀 해보죠. 어디서 뭘 풀어야 되나를 좀 전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38번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 아까 우리 했었어요. 43번 문제에서 글쓰기 방식 관련 문제가 나왔고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죠? 문단마다 글을 읽을 때 문단마다 한번 트라이 해보고 선지들을 그 다음에 트라이 해봤는데 털리면 다음 넘어가고 안 되면 그냥 다시 지문 복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38번은 적절한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적절한 거를 묻는 문제는요 조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가볍게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할 때는 나머지 적절한 선택지들이 쉽게 털리는데 오히려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할 때는 나머지 4개가 다 개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때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좀 가볍게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좀 이따 같이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어쨌든 38번도 좀 문단별로 어쨌든 털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다음은 가의 4문단 39번은
4문단. 아까 44번 문제처럼 특정 문단에서 오라는 이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4문단에서 39번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가에서. 그 다음에 40번. 다음 학생1과 학생2가 면접 준비를 준비하기 위해 가를 읽고 작성한 메모고 이를 활용해 만든 나의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가나 다 읽고 와야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40번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특히 면접 혹은 토론에서 이 기준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요런 게 이제 여러분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기준점이고요. 그다음에 면접에서는 면접자가 기준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회자가 호흡을 정리해 주고요. 요런 면접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면접을 보는 사람이 호흡이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접을 죄송합니다. 면접을 질문하는 사람,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이제 템포 하나가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이따가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40번 문제 같은 거는요. 템포 조절이 생명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40번은 나지문까지도 접근을 해야 풀 수 있다는 거. 41번 A 꺽쇠가 되겠네요. 여러분 꺽쇠는 항상 꺽쇠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꺽쇠 어디쯤 있습니까? 네, 나지문에 있네요. 그러면 나지문에 A 꺽쇠 읽고 41번 바로 와야 되고요. 42번 답변 전략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답변. A는 어디 있죠? 마지막 부분에 네, 마지막 부분에 있었네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할 문제는 42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 스캔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 들어가기 전에 또 바보같이 풀지 말고 우리 어떻게? 목적성 뚜렷하게 가지문 들어갈 때 뭐 물론 목적을 먼저 주긴 했어요. 비평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한 비평문을 써야 되니까 이거는 어떤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비평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비평을 할 건지 그 목적을 한번 찾아봅시다. 가볼게요. 가지문의 1문단 기억발문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인증샷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의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약간 그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들 인스타그램 하니까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마음에 드는 이성 발견했을 때 번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스타 물어보더라.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버스를 탈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차만 타고 다니다가 이제 오랜만에 그냥 정말 애매한 거리라서 그날 술도 마시는 날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냥 시간도 많이 남는데 버스나 타볼까 해서 버스 정류장에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저 혹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인스타 좀 주실 수 있어요? 그거 듣고 이거 여러분 이 대화를 엿듣는 거 참아요? 못 참죠. 나는 그냥 딴 데 보면서 그 대화를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제 한번 남자를 쓱 한번 훑더니 죄송해요. 저 남자친구 있어서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야. 그랬는데 또 남자는 또 집요하게 제가 뭐 남자친구 있으셔도 그래도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다. 이렇게 뻔한 이제 멘트를 치죠. 그랬더니 그냥 여자는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 괜찮아요 하더니 남자가 어떻게 안 될 거 하니까 여자가 싫다고요.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이제 그 대화를 엿듣고 있는 버스 정류장 사람들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은 확실히 인스타를 물어보다니. 아무튼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발문은 지금 이제 기억 발문이 사실상 이 가지문의 1문단을 열어주는 문장이었는데 화두를 던지는 거죠.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아직 어떤 비평을 할지 목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인증샷 이 최근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스마트폰으로 인해 언제든 사진과 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일상에서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확대된 것을 그 배경으로 알 수 있다. 확실히 1문단은 이 배경 인증샷이 유행인, 인증샷이 통상적으로 보편화된 이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문단 읽었고요. 일단은 38번 먼저. 38번에 1번. 인증샷 현상의 구체적인 사례. 이게 구체적 사례를 일관된 관점으로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아직은 이 해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넘기고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풀어야 돼요. 가볍게. 알겠죠? 2번 인증샷 현상의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을 세대도 아직 안 나왔어요. 넘기고 3번 인증샷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열거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논박한다. 자, 여러분 요런 데서 1번, 3번이 충돌되죠.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지금 38번이죠. 죄송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38번에 1번과 3번이 서로 충돌해요. 왜? 1번은 일관된 관점이고 3번은 지금 다양한 관점입니다. 서로 완전 반대 방향의 진술을 하고 있는 선지 두 개가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팁 드릴게요.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건 평가원이 선지를 구성하는 논리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저는 이 수업에서 충돌 선지라고 부르거든요. 제 현강생들은 다 기억하시죠? 이 충돌 선지가 나왔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그 두 가지 논리가 충돌하는 그 두 선지 안에 무조건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먼저 결과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정답 몇 번입니까 이거? 1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적절한 문제를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는 가볍게 선지를 넘어가다가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이런 충돌되는 논리를 갖고 있는 선지를 발견하면 아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이거 여러분 엄청난 팁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팁을 드렸는데 9월이나 수능에 똑같이 또 적절한 거 묻는 선지들 중에 두 개가 충돌해.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읽어가면서 우리는 1번, 3번만 해결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야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출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구한 전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충돌 선지도 굉장한 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일단은 이게 첫 영상일 수 있으니까 제가 4, 5번까지는 일단 내려가 볼게요. 4번 일반적인 원리를 전제로 인증쇼 현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아직 안 나왔고 5번 인증쇼 현상을 관찰한 후 그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쟁점별 몰라요 아직.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적절한 거 물어보라는 것은 5개 중에 4개가 개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넘기십시오. 알겠죠? 자 2문단 가보겠습니다. 2문단 가기 전에 우리 또 기억 발문이 요구되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었지요? 자, 40번에서 요구하고 있었네요. 아쉽습니다. 40번은 아직 못 풀고요. 자, 계속 가보시죠. 2문단, 니은 발문, 인증쇼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인증쇼시 자기 과시와 허세에 기인한 보여주기식 행위라고 지적하는데 자, 니은은 지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이 비평문을 작성한 학생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디귿 그러나 인증쇼에는 운동이나 독서 등 자기 개발과 관련한 것도 있다는 점에서 인증쇼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 서술자가 학생이 자기 생각을 말한 거죠. 그래서 지적하는 생각과 대비되는 것이 이 작성자의 주장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의 목적성 이제 나왔네요. 이거죠. 인증쇼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가 이 글의 핵심 목적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읽어야 돼요. 이제 알겠죠? 자, 일단 이 문단 읽었으니까 또 38번 트라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38번에 1번 인증쇼 현상의 구체적인 사례들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2번 세대별 구분 안 나왔고 3번 인증쇼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 안 나왔고 논박까지는 안 나왔어요. 지금 4번 일반적 원리를 전제로 인증 현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법 안 나왔고 5번 현상을 관찰한 후 그 현상에 인해 발생한 문제를 쟁점적으로 분석하는데 여러분 벌써 38번 근데 여기서 좀 제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잘했어요. 선지들이 요구하는 문장 전체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말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왜? 지금 우리 뚜렷한 목적성 이걸로 잡기로 했죠. 인증쇼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일단은 봐봐요. 38번에 2번 인증쇼 현상의 실태. 여러분 실태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할 때 말하는 게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는 지금 인증쇼의 긍정적 측면을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진술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저 2번 제꼈는데요. 잘했어요. 잘했고 그 다음에 또 3번도 인증쇼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열거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논박한다. 봐봐요. 다양한 관점은 일단은 언급되긴 했습니다. 근데 얘네를 다 논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반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작성자가 이거 쓸 건데.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그래서 벌써 저 3번도 제꼈는데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목적성이 뚜렷하면 이런 선지를 볼 때 확실히 방향이 뚜렷해지고 그 방향이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선지들이 보일 겁니다. 그 엇나가는 선지들에 대해서 명확히 제낄 수 있는 거죠.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고 그다음에 뭐 38번에 4번도 인증샷 현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얘는 지금 이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4번도 제끼는 거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인증샷 현상을 관찰한 후 그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쟁점별로 분석한다? 긍정적인 측면을 말할 거기 때문에 문제를 쟁점별로 분석한다는 것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벌써 지금 여기서 찍으라는 건 아닙니다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1번과 3번 두 개가 충돌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관된 관점,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이라는 게 좀 유력한데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좀 우리 더 멀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3문단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3문단. 예를 들어 운동 인증샷은 운동과 건강한 신체에 관한 관심을 높여 꾸준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이 동기를 유발하여 개인의 실천 의지를 북돋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3문단에서는 아이고 대거로가 못생겨서 3문단에서는 이 긍정적 측면에 의거하여 예시를 들고 있죠. 운동숏, 운동인증. 저도 이거 말이 돼요. 왜냐면 내가 항상 제 개인 계정, 제 인스타 개인 계정이 있는데 그 미친국어 계정 말고 미친국어 계정에도 당연히 올립니다. 올릴 때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제 개인 계정에 제가 헬스하거나 격투기, 저는 격투기를 주로 하거든요. 격투기를 할 때 항상 그 영상을 올려요. 코치님이랑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스파링 하는 거예요. 왜냐면 확실히 좀 좀 늘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애들이 알아봐. 격투기를 모르는 애들도.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그 스토리 올렸을 때 오늘은 좀 치네? 이런 말이 도파민 미쳐.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공부 인증. 그 공스타그램과도 좀 맥락이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발문. 이와 관련하여 땡땡고 정세모세모 학생은 내가 운동하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니 동기부여가 되고요.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래서 요 인터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뷰란 예시까지 리을 발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긍정적 측면을 수렴시키면서 읽으세요. 자, 또 다른 경우로 책을 읽은 후에 감동과 생각을 공유하는 독서 인증샷은 독서의 동기로 작용함으로써 위축되었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좋은 글귀나 자신의 감상을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책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나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독서 자체를 멋진 활동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의 텍스트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심술이 나거든요. 씨발 누가 독서 이거 글귀 찍어서 올린 거를 누가 텍스트 표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열받는 게 화작은 교수님들이 요즘은 이런 게 유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요즘 그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도 몰라. 너네 텍스트 입 들어봤어? 나도 안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런 게 좀 열받아요. 그래서 약간 교수님들끼리도 이제 갇혀서 문제 출제하실 때 이런 거 내면은 애들이 좀 공감하겠지요. 하면서 이렇게 회의하고 있다는 그 상상만 하면 좀 열이 받아요. 죄송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텍스트 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되는 근거이다. 누가 이런 걸 쓰냐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긴 운동 예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서 측면에서도 이제 독서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텍스트 입이라는 신조까지도 얘기 나왔다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긍정적 측면 수렴시키면서 자, 미음 발문 또한 이 말은 온라인 서점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1020 세대 도서 구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하기도 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2월 기준이라서 그럴 수는 있는 건데 이게 좀 불편한 짓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요 구매량 증가는 사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런 이제 도서의 구매량 증가와 문제집 증가량도 함께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관련한 건 얘기가 아닌데 실제로 그렇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1020 세대에 도서량 구매량 중에 상당수가 차지하는 게 EBS거든요. 그래서 그 EBS 책 구매량이 늘어난 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뭐 의대 증원이 다시 된다. 이럴 때는 수능 응시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능 응시 인원이 늘어났으면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교재 구매량도 늘어나가지고 1920 세대 도서 구매량도 같이 늘어난 이제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편한 진실, 그냥 외부, 그냥 정말 딴소리예요. 알겠죠? 그냥 제가 알고 있던 거라서. 자,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덕분에 정량적인 수치로 증명이 된다. 수치로 증가가 증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3문단 읽었고요. 자, 그럼 38번에 이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38번의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죠. 구체적 사례들, 운동과 독서들을 사례들을 일관된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었죠. 무슨 관점? 긍정적 측면이라는 관점으로. 그래서 이 3문단 읽고 38번에 1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충돌되는 논리의 선지가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라고요. 분명히. 얘가 정답이었죠. 알겠죠? 이거는 굉장히 굉장한 팁이니까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이런 것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 활용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좋습니다. 그래서 38번의 정답 1번 찍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린 이제 가의 4문단 남았는데 딱 여러분 그림이 예쁘지 않습니까? 38번에서 3문단에서 38번이 해결이 되고 이제 4문단밖에 안 남았는데 딱 우리는 39번 풀 차례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너네 문단마다 좀 풀어야 될걸?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4문단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공부 인증샷, 절약 인증샷? 이런 걸 올린다고? 자, 봉사 인증샷 등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이처럼 다양한 인증샷은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여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인증샷 현상이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가치 있는 생활 양식 확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문단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 인증샷의 근데 이 의는 긍정적인 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죠. 이 글 자체가 긍정적 측면을 일관되게 보여줬던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4문단은 뭐 요 정도 얘기고요. 자, 39번 바로 풀러가시죠. 다음은 가의 4문단 초고인데 원래 초고가 있었고 그 초고가 좀 수정된 게 우리가 지문으로 읽은 건가 봐요. 자, 가볼게요.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히 나타난다. 자, 여러분 요런 거 39번 있잖아요. 39번이 또 지문이 수정 문제가 나온다면 수정 문제는 한 문장씩 비교하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씩 비교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봐봐. 나 어떻게 푸는지 봐봐. 다시 지금 39번 네모 박스.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히 나타난다. 한 문장 읽었죠? 돌아가봐. 4문단.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공부 인증샷, 절약 인증샷, 봉사 인증샷 등에서 흔히 나타난다. 구체화됐어요. 자, 그럼 선지 가봐. 자, 1번 글의 맥락 고려하여 논점 벗어난 내용. 삭제 같은 거 아니고요. 2번 아니다가 지금은 우린 모른다야. 2번 글에 제시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재언을 추가한다. 재언은 이건 모르면 안 돼. 생각이야, 재언은. 알겠죠? 근데 지금 생각 추가는 아니었고요. 3번 글의 의미를 부과하기 위해 예상독자 명시 아니었고요. 4번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추가한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고는 4번 선지를 제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그래서 마무리 부분임을 고려하여 기대 요과의 일부를 앞문단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수정한다. 이건 아직 몰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읽어봐. 네모박스. 바람직한 행위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에는 인증샷 이외에 공모전이나 캠페인 등도 있다.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공모전 캠페인은 우리 못 봤거든요. 다시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단. 자, 볼게요. 이처럼 다양한 인증샷 행위의 동기로 작용한 가치가 있는 행위를 이끌 수 있다. 아예 삭제됐네요. 공모전이나 이제 캠페인 삭제됐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1번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논점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삭제한다. 맞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문장 읽고 1번 제끼는 거예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또 우리 세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세 번째 문장. 이처럼 다양한 인증숏은 폭넓은 인과관계 기반을 형성하여 가치 있는 행위로 이끌 수 있다. 폭넓은 인과관계 기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문에. 자, 지문 돌아가봐. 자, 마지막 문단. 따라서 인증숏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가치 있는 생활 양식 확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 요것도 하나가 삭제된 건데 교체됐죠, 사실상. 2번 선지 가볼까요? 글에 제시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재언을 추가한다. 요거죠. 지금 왜냐면 지금 마지막 문장 자체가 원래 박스에 있었던 건 폭넓은 인간관계 기반을 형성하여 가치 있는 행위로 이끌 수 있다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생활 양식 확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교체됐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39번에 2번 자신의 견해를 같이 강조했던 거, 이 인증숏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걸로 추가된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9번에 2번도 제꼈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장을 기반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볼까요? 글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예상 독자를 자, 여러분 예상 독자 명시된 거 있었어요? 예상 독자 명시된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상 독자 언급 자체가 없어요, 지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지도 봐봐요. 그래서 마무리 부분임을 고려하여 기대 효과 일부를 안문단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수정한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2번이랑 5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적절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조금 약간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적응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수정 문제. 그래서 수정 문제는 어떻게? 문장마다 터십시오.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일단 가지문 다 읽었으니까 나지문 들어가 봅시다. 요 가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지문에서 면접을 볼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면접은 항상 38, 42번에서 주로 나오는 이 발화 상황이에요. 이 발화 상황인데, 화법 상황인데, 근데 면접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토론, 토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호흡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면접이니까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이 면접관과 피면접자라고 할게요. 면접 당하는 사람. 피면접자의 주고받는 거. 그게 하나의 호흡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하나의 호흡으로 보고 끊고서 털러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자, 볼게요. 지원자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땡땡입니다. 학생원 안녕하세요. 우리 동아리는 사회현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비평문을 작성해 공유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 활동이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원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런 활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중물도 이걸 모르면은 마중물은 펌프라는 겁니다. 펌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A 꺽쇠를 읽고 있는데 처음 부분은 A 꺽쇠로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호흡으로 가십시오. 꺽쇠를 묶어오셨잖아. 그렇죠? 이건 의도예요. 자, 학생 2 좋은 답변입니다. 만약 동아리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이유를 포함해 말해주세요. 자, 지원자 비평문을 모아 출판을 하고 싶어요. 활동 성과가 한 권의 책으로 나오면 더 많은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지금 이 비평 활동에 대한 의의와 그 다음에 지금 비평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면 하고 싶은 계획을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의와 계획을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41번 가야죠. 일단 41번 가야 돼. 41번에 1번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지원자와 공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경험을 묻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 학생원 보세요. 우리 동아리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비평문을 작성해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의의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지금 학생 1이 결국에는 관련 경험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 경험을 물었나요? 의의를 물어봤죠? 그렇죠? 1번 벌써 나가리. 41번에 1번 나가리. 자, 2번 가.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 무슨 상황? 너 만약에 들어오면 뭐 할 거임? 이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찍고, 이건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해야 될 구역이 제한돼 있으니까 요건 정말로 승부를 보셨어야 됩니다. 확인 사살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알겠죠? 이런 걸로 하나씩 늘려가라고요. 승부를 보는 선지를. 답 같으면 찍고 나머지 선지 안 보는 그 용기를 키우라고요. 그래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알겠죠? 좋습니다. 41번, 2번 찍고 3, 4, 5 다 보면 안 돼. 알겠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일단은 40번, 42번 남았는데 좀만 힘내시고. 너무 힘들다, 오늘. 오늘 덥거든요? 굉장히 오늘 몇 도니? 27도는. 그렇게 안 덥네? 자,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바닥. 학생 1. 알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부터 내가 호흡 조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시. 면접관과 피면접자, 지원자, 주고받는 게 하나의 호흡이야. 가볼게. 학생 1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출한 비평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 가죠? 질문 가요. 선택하신 글감이 왜 현 시점에서 논의될 만한 사회적 현안이라고 보셨나요? 지원자 땡땡. 최근 다양한 활동을 인증샷으로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인증샷 현상이 청소년의 삶과 연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면접에서 첫 번째 호흡 끊겼습니다. 첫 번째 호흡이 끊겼어요. 이렇게. 아이고, 수평으로 그릴게요. 지금 40번 문제를 위한 작업이거든요. 내가 말했지. 주고받으면 한 호흡이라고. 지금 한 호흡 끝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학생 1이? 왜 그 글감을 선택했냐? 왜 그게 사회적 현안이라고 생각했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인증샷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청소년의 삶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40번 문제에서 지금 메모 1, 메모 2, 메모 3 보세요. 메모 1부터 봐봐. 인증샷 현상.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 필자의 관점은 이거네. 이거 사실 메모 1을 첫 번째 호흡은 메모 1을 반영해준다고 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 40번에 1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읽으면서 해야 돼. 이거 여러분 다 읽고 오면은 너무 어지러워요. 자, 동기. 이걸 왜 짚었는지 어디서 나왔어야 되죠? 배경. 괜찮죠? 1문단 기억이겠네. 기억 다시 읽고 와봐.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누리소통하여 공유하는 인증샷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이 호흡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호흡은 기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쵸? 자, 그러면 40번에 1번 가야 돼. 이제 1번 가야 돼. 왜? 메모 1과 기억이 같이 묶여 있고요. 지금 우리 첫 번째 호흡 누가 물어본 거야? 학생 1이 물어본 거죠? 이거 학생 1이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 선지 너무 연결부터 잘 돼 있어요. 자, 가볼게요. 1번. 가에 기억과 관련하여 화제 시의성에 관해 작성한 메모 1의 내용은 좋아요. 나에서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묻는 학생 1의 질문으로 구현됐다. 너무 맞죠? 이렇게 가야 돼. 40번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고,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냐? 호흡을 나누시고요. 호흡을 나누고 가지문 돌아가서 어디쯤인지 매칭시키고 이제 40번 문제에서도 어떤 메모에 매칭이 돼 있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40번 내가 말했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여차하면 버릴 준비해야 돼.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여기서 40번에 1번 적절하니까 제낄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 갑시다. 두 번째 호흡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호흡으로 가는 거는요, 2, 3, 4, 5번이 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산발돼 있죠. 그러면 다른 호흡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 두 번째 호흡, 학생 2. 그렇군요. 두 번째 호흡입니다. 이번엔 학생 2예요.
그렇군요. 혹시 비평문 쓰기 전에 인증샷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자, 지원자 주고받네요 이제. 네, 비평문을 쓸 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관점도 살펴보았어요. 근데 일단 다른 관점 뭐가 있었죠? 우리 해놨잖아. 쥐죠. 우리의 목적은 긍정적 측면이었으니까 일단은 다른 관점을 언급했지만 어쨌든 글 전체는 긍정적 측면으로 쭉 일관되게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어쨌든 지적받을 수 있는 그 관점, 그러니까 지적하는 관점까지도 얘기는 해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뭐 얘기하고 있죠? 뭐 얘기하고 있죠? 일단 니은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쵸? 그럼 우리 이제 메모 가봐. 40번 메모 가봐. 일단은 메모 1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메모 2 볼까요? 필자의 상반된 관점의 문제점은 뭐지? 한쪽의 관점만 살핀 것은 아닌지. 차라리 메모 2가 맞을 것 같은데, 학생 2의 질문의 의도를 보면, 그쵸? 메모 2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좋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40번에 2번 가보시죠. 가의 니은과, 좋아요. 니은과 관련하여 필자의 상반된 관점의 문제점에 관한 작성한 메모 2의 내용은 나에서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점을 보는 학생 1의 질문을 구현된다. 요거는 여러분 학생 2는 진짜 했냐 안 했냐 정도 물어봤죠. 이 두 번째 호흡에서는. 그쵸? 그러면 아직 학생 1의 질문을 안 읽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뒤에서 이건 판단 보류야. 2번 선지는 아직 판단 보류예요. 일단은 나이스 트라이입니다. 알겠죠? D긋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D긋도 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관점, 지적하는 관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관점. 근데 이 D긋이 우리의 목적에 수렴하는 관점이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3번 할 수 있죠. 가의 D긋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을 살폈는지에 관해 작성한 메모 2의 내용은 좋아요. 나에서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를 묻는 학생 2의 질문으로 구현되었다. 자,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런 게 진짜 개치사한 건데, 자 보세요. 니은 디귿 어디서 본 거죠? 가에서 본 거죠. 가는 이미 어떤 상황이죠? 비평문, 장문 상황이죠. 글이 이미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치? 글이 이미 쓰여지고 있었다고. 학생 2 질문 다시 봐봐. 우리 두 번째 호흡 학생 2 질문. 그렇군요. 혹시 비평문을 쓰기 전에 인증샷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그래서 네 했어요에서 이 살펴봤다고 진술을 해서 지문에 녹여진 거죠. 근데 여러분 3번 다시 봐봐. 40번에 3번. 나에서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를 묻는 학생 2의 질문은 다시 한번 뭐라고? 비평문을 쓰기 전에 검토했나요? 고려. 비평문을 쓰기 전에 검토하셨냐고요를 물어본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게 다 읽고 풀게 되면 이걸 못 찾아요. 글을 전체를 훑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호흡을 나눠서 부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생 2는 쓰기 전에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40번의 3번 선지는 뭐라고? 글에서라고 얘기하죠. 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학습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도 우리를 틀리게 낼 수가 있구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 40번의 3번입니다. 알겠죠? 치사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엄매보다 덜 치사해. 니들 엄매 풀어봐. 화장론 하신 분들 알죠? 이거는 엄매에선 치사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감내하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질문을 잘 보자입니다. 학생 2의 질문을 눈으로 잘 봐야 되고 제가 호흡을 나누는 이유는 나누면서 보라고 한 이유는 이 잘 봐야 되는 구역을 좀 좁히는 거예요. 좁히면 확실히 집중도도 올라가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곳을 좁히는 이 호흡 나누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시 호흡 어떻게 나눈다고?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 한 호흡이야. 면접이든 토론이든 토의든.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3번 찍고 가고요. 3번 찍고 가고. 자, 그러면 다음 호흡 넘어가 볼까요? 자, 학생 1. 그렇군요. 그런데 인증샷이 보여주기식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는데 그 지적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세 번째 호흡이 나오거든요. 물론 40번 문제를 다 풀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시 학생 1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을 얘기를 했지만 그 니은 자체에 대해서 아이고 여기다 쓸게요. 니은 자체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왜 안 했냐? 요 얘기잖아요. 그쵸? 니은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학생 1이. 자, 지원자. 그러한 지적은 자기 표현의 양상의 일부에 불과한 과시와 허세를 인증샷의 주된 특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박하진 않았는데요. 비판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문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자,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외면에만 치중하는 경우보다는 인증샷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담아 자기를 표현하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지금 지원자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글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40번에 2번 보실래요? 40번에 2번. 일단은 여러분 메모 2 파일자와 상반된 관점의 문제점은 뭐지를 지금 학생 1이 이제 실제로 지금 구체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한쪽의 관점만 살핀 것은 아닌지 또 너 한번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40번에 2번 가의 니은과 관련하여 필자와 상반된 관점의 문제점에 관하여 작성한 메모2의 내용은 나에서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점을 묻는 학생 1의 질문으로 구현되었다. 맞죠? 그래서 너무 긍정적 측면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하는 관점에 대해서 도 한번 반박해봐라. 이런 것으로 질문으로 구체화된 게 맞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40번의 2번. 정답이 아니죠. 40번에 2번 제끼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좀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곳이 맞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죠. 어떻게. 그쵸? 자,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나누면서 가는 거.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알겠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42번 하나 남았어요. 쭉 갑시다. 쭉 갈게요. 자, 학생 2 잘 알겠습니다. 인증샷이 독서 문화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로 도서 구매량 증가 자료를 활용하셨는데 연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독서 문화의 활성화와 도서 구매량 사이의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오류를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화였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 호흡이었고 잘라놓고 자, 다음 호흡 학생 1 다른 근거 자료와 달리 타인의 소감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효과를 얻고자 이 근거 자료를 선택해 글에 활용하셨나요? 자, 지원자. 참여자의 실제 목소리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활용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소감은 아까 리얼 발문이었죠? 리얼 발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마지막 호흡, 학생 2. 마지막으로 미리 공지했던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하고 지원자 저는 A. 그래서 제가 이 동아리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42번 마무리하러 가시죠. 자, 42번 보기 답변 전략 볼게요. 나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타인의 평가 인용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경험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노력 제시하기. 자, 그럼 두 개네요. 타인의 평가, 노력. 좋습니다. 자, 1번 선지부터. 선생님들께 성실함의 대명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타인의 평가 인용됐어요. 좋습니다. 이러한 성실함을 토대로 다양한 기사를 읽고 꾸준히 비평문을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죠. 근데 42번 같은 이 새롭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종종 한번 승부를 보시고요. 보통은 여러분 좀 불안하다, 시간이 좀 남는다 하면 5번 선지까지 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2, 3, 4, 5번을 왜 아닌지 한번 볼까요? 2번.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학급 회장으로서 체육대회 등 학급 행사를 준비할 때 이 장점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없네요. 그렇죠. 2번 나가리. 3번 매사에 긍정적이어서 친구들이 긍정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일단 타인의 평가 있고요. 동아리의 분위기에 밝게 조성하는데 기여를 할 자신 있습니다. 노력이 없어요. 4번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명료한 근거를 들어 제 주장을 펼치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노력이 있어요. 이렇게 기른 논리적 사고가 저의 장점입니다. 평가가 없어요. 5번
5번 소통 능력이 시사 비평 동아리원의 필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친구들에게 소통의 달인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아, 그동안 노력이 없어요 라고 해서 이제 42번의 정답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승부를 봤으면 좋았긴 했는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가 화법과정문 안정적 10분 컷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40번 문제가 다소 난해했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호흡을 잘라서 보라는 겁니다. 호흡을 잘라서 보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질문이 그 발화가 맞게 해석이 된 건지까지도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봤죠? 이 정답이 되는 순간을 기억하라고. 학생 2는 분명히 질문에서 쓰기 전에 했나요? 라고 했는데 선지에서는 글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호흡을 나눠두면 우리가 어딜 봐야 될지가 명확해지고 어딜 봐야 될지가 명확해진다면 눈으로라도 판단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새로운 버전 화법과정문 안정적 10분 컷이었고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꼭 10분 컷을 하라고 제가 강박을 주는 건 아니에요. 10분 컷을 하라 강박은 아니고 10분 컷을 지향해야 목적으로 해야 시험장에서 11분, 12분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는 또 수업에서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